자, 오늘은 무한등비급수를 나가도록 해요. 예, 무한등비급수. 자, 우리 무한급수가 지난 시간에 봤던 무한급수가 솔직히 수열의 극한은 별 개념이 이해해야 될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요. 무한급수는 좀 딱딱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애매하게 딱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것만 잠깐 정리를 해보고. 자, 어떤 수열에 1항부터 무한대까지 합을 구하라는 걸 우리 무한급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얘는 n 부분합의 극한을 보는 거니까 어차피 수열의 극한은 똑같은 거야. 수열의 극한은 리미트 an, 무한급수는 리미트 sn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sn을 구해서 이걸 풀면 돼.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sn을 구할 수 있는 수열은요, 우리가 다루는 수열의 극히 일부라는 거지. 고딩이 다루는 수열 중에서도 극히 일부가 그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SN은 못 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SN을 못 구하는 경우에 무한대까지 합을 구하는 게 여러분이 대학교로 혹시 수학과를 가면 해야 될 공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도 수학자들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SN을 못 구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의 극한값을 봐서 0이 아니면 참 좋아. 0이 아니면 어떻게 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리미트 sn은 발산하는 성질이 있죠.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하는 거야, 무한급수가.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합니다. 예, 요거 기억해 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의 대우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또는 리미트 sn이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 되는 성질이 있죠.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무조건 0이 돼.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공부하셔야 된다고 무한급수에서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정확하게. 여기서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가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수렴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인데 발산하는 대표적인 예는 n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n제곱분의 1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일 때 무한급수는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는 거야. 각각의 요 예에 관해서 알고 있도록 하고요. 우리 호지는 좀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영상 원래 이거 찾아보시도록 하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이거 세 가지를. 이거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예. 그런 다음에 뭐 무한급수의 성질이 있었고요. 교대급수가 있었는데, 교대급수는요, 문제 한 번만 제대로 풀어보면 별게 아니야. 그리고 무한급수의 성질도 별로 아니죠. 별게 아니죠. 요거 세 가지가 중요하다. 명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보는 건요, 무한등비급수죠. 자, 무한등비급수는 첫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1제곱. 요렇게 생긴 등비수열에 무한대까지 합을 구하래요. 예, 이거 무한대까지 하고 호진아 어떻게 되니? 얼마나 까먹었나? R-1분의 그래도 그것까지 기억하는 게 어디야? 1-R분의 A입니다. 1-R분의 A야. 예, 야, 무한등비급수는 그 수렴값이 무조건 1-R분의 A예요. 단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일 때.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발산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n제곱의 수렴 조건이에요.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자, 무한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은요. 첫 항이 0이거나 또는 r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무한 등비급수의 개념은 이게 다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이론을 갖고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 이론 체계에서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 앞쪽에 무한 등비수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얘는요. r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0에 수렴하고 r이 1이면 1에 수렴했잖아. 그래서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r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거 등호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등호가 빠져요. 그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발산이라고. 일반항의 극한값. 일반항의 극한값이 1이 나오면 발산이 되는 거야. 공비 R이 1일 때는 이게 0이 아닌 값에 수렴한다고요. 0 아닌 값에 수렴해서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니까 얘가 발산 조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과 무한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요. 다르다는 거. 공비 R이 1이 빠진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런 다음에 이 이론을 갖고 이제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앞쪽에 이 무한급수에서 여러분이 꼭 연습을 해야 되는 게 그거였던 거 알지? 아니야. 그건 저 앞에 있던 거야. 바보. 자, 무한등비급수 보러 갑시다. 유형이 몇 개야?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야, 뭐 10개밖에 없네. 11개밖에 없네. 오늘 끝내면 되겠는데 나만 끝내서는 곤란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수능, 6구 수능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무한등비급수와 도형 문제. 여기 기출문제 보면 막 돌아버려요. 왜냐면 한 10페이지 동안 한 페이지에 4개씩 문제가 나와. 그래서 아무리 적게 실리는 문제도 한 40문제 무한등비급수와 도형 문제가 실립니다. 그 이유는요. 6구 수능에서 이게 출제되지 않은 경우는요. 거의 한 번도 없다라는 보시면 돼서 그래요. 옛날에는 문이과 공통범위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미적분에서만 출제가 돼서요. 더 어려운 문제들만 나오겠죠. 솔직히 그거 한 문제 때문에 작년에 참 마지막 2주 동안 그걸 일주일을 연습시킨 애가 있었는데 어려웠는데 마치고 와서 너무 이뻐. 그거하고 삼각함수의 도형을 극한으로 바꿔서 푸는 문제. 그 두 문제를 2주일 동안 얘를 연습을 시켰어. 근데 4점짜리 두 개를 다 맞는 바람에 와, 얘가 3등급을 맞았잖아. 얼마나 행복했던지 선생님. 얘가 잘 나오면 5등급, 못 나오면 6등급이었거든.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물론 9월 평가는 4등급을 맞았던가? 9월 평가는 4등급을 맞았어. 그렇게 엄청 많이 공부를 안 했는데 꾸준히 공부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야, 수능 3등급 맞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진짜. 학교에 3등급 맞는 애들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 10% 안 돼. 니네 학교 애들. 한 5, 6%밖에 안 돼. 니네 선배 중에서 3등급 위로 받는 애가 5, 6%밖에 안 되니까 수능에서.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5, 6등급 맞던 학생이니까. 자, 아무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능 바로 전까지. 예. 그래서 선생님은요, 수능 전날만 빼고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죠. 그 주 일요일까지 고3들은 수업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216번. 216번 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2에 n 플러스 1제곱분에 2에 2n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이거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지금 두 개가 섞여 있는 거 아니니? 이거. 그럼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2에 n 플러스 1제곱
2의 2n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2의 n 플러스 1제곱 3의 n제곱. 자, 우리 등비수열하고 등비수열을 합한 수열은 뭘까? 예, 잡수열이 돼요. 둘이 공비가 같기 전에는요 특징이 없는 이상한 수열이 나옵니다. 예,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을 더한 것 등차 수열, 뺀 것도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은 더했을 때 의미가 있다.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을 곱하면 아무 의미 없는 수열이 나와요. 등비 수열은 오히려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의미 없는 수열이 나오는데요. 곱하거나 나누면 등비 수열이 됩니다. 자, 지금 얘는요. 등비 수열과 등비 수열을 나눴잖아. 그럼 이 수열은 등비 수열입니다. 예, 공비는요. 얘의 공비 나누기 얘의 공비가 돼요. 얘는 공비가 2고 얘는 공비가 10이니까 이 수열의 공비는 6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1-6분의 1. 첫 항은 모든 수열의 첫 항은 n에다 1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n에다 1 집어넣으면 12의 제곱. 여기 n에다 1 집어넣으면 2.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빼기. 등비 수열 나누기 등비 수열. 얘는 공비가 12고 얘는 공비가 3이니까 4분의 1이 이 등비 수열의 공비 1 빼기 4분의 1. 첫 항은 n에다 1 집어넣으면 12의 제곱분의 3. 뭐 요걸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리하는 방법은요. 얘가 6분의 5잖아. 윗동네 놀러가면 5분의 1. 4분의 3이잖아. 윗동네 올라가면 3분의 4. 그러면 여러분은 12의 제곱분의 1로 묶어서 얘를 계산하면 5분의 12 빼기 3분의 10인데 약분해서 4니까 5분의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8 이렇게 되겠네. 예, 그럼 얘를요 12로 쪼개 쓰자. 뭐 12 곱하기 12 이거하고 이거 4로 약분하면 2 되고 3 되고 약분하면 6이 돼서 뭐야? 마이너스 90분의 1이 되나? 마이너스 90분의 1이 되겠다. 답이 없다. 아이 창피하다. 자, 왜 답이 없는 거야? 잠깐만. 144. 약분되는 게 맞는데? 잠깐만, 뭐 선생님 실수한 거 있을까요? 저기 공비가 2가 아니라 4요. 첫 번째 거. 제일 위쪽에. 아, 얘 공비가 4였다. 아우 창피해. 그치? 2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공비가 4니까 얘가 3분의 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씨. 3분의 1이었다. 그치? 그래서 얘가 3분의 2였네. 제자. 그래서 얘가 3분의 2니까 올라가면 2분의 3이 돼서 12의 제곱분의 1. 얘는 3 빼기. 얘는 4. 마이너스 144분의 1이었네.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볼까? 두 개씩은 봐야지. 217번 봅니다. 자, 217번은요. AN이 4의 n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예요. 4의 1제곱 4. 4의 2제곱 16, 5로 나누면 1. 4의 세제곱 64. 5로 나누면 나머지 4. 4의 4제곱은 256이죠? 4로 나누면 나머지. 수열 AN은요. 4하고 1이 반복돼서 나오는 수열이 되겠다. 예. 자, 그런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의 n제곱분의 an을 구하라. 그럼 얘는 홀수항과 짝수항이 다른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시그마 요걸 한번 정의해보지 뭐. 5의 n제곱분의 an은요. n이 2k-1일 때는 5의 2k-1제곱분의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n이 짝수 2k일 때는 5의 2k제곱분의 1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 그럼 여러분이 얘를 합을 구할 때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홀수항 5의 2n-1제곱분의 4 더하기 5의 2n제곱분의 1
이렇게 홀수항의 무한급수하고 짝수항의 무한급수를 따로 더해서 구해줘야겠다. 그럼 얘는 공비가 얼마? 25분의 1 빼기 25분의 1 n에다 1 집어넣으면 5분의 4가 되는 거고 1 빼기 25분의 1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5분의 25분의 1이 되겠다. 자, 얘는 위아래 25를 곱하면 24분의 20 더하기 24분의 24분의 21 3으로 약분하면 8분의 7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합이 주어진 등비급수. 얘는요, R하고 A를 변수로 놓고 풀어줘야 되는 문제네. 자, 221번 보면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마이너스 2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은 12다. 그럴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세제곱을 구하라고 돼 있네. 그럼 얘는 A하고 R 값을 구하러 가는 거야. 자, 수열 AN이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면 A의 2n은 AN의 제곱이구나. AN이 아니라 AN의 제곱은 A제곱 R의 제곱 n-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AN의 세제곱은 A 세제곱 R의 세제곱 n-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1-R분의 A가 마이너스 2고 얘는 1-R제곱분의 A제곱이 12인데 구하라는 거 1-R의 세제곱분의 A 세제곱 얘를 구하라는 뜻이 되겠네. 그치? 자, 이거 연립해서 얘기할까 구하시면 되겠다.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1-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A는 12인데 요게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니까 1 플러스 R분의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한 거하고 얘네 둘이 곱한 건 A로서 같겠지.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한 마이너스 2 플러스 2R 얘네 둘이 곱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R 8R은 마이너스 4니까요. R은 마이너스 2분의 1 R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분의 A가 마이너스 6이라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8분의 1분의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7 얼마예요? 8분의 9분의 마이너스 27 9분의 8 마이너스 24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두 개 후딱 풀어봐요. 10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무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227번 보니까 거기 무한 등비급수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5분의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n제곱 얘가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래요. 얘는 첫 항과 공비가 다 이거니까요. 첫 항이 0이 될 조건은 이 공비 5분의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에 첫 항이 0이 될 조건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만 풀어주면 수렴 조건이 되겠다. 양변에 5 곱하고 1을 더하자. 양변에 5 곱하면요 마이너스 5인데 거기다 1 더하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제곱. 자, 얘는 5 곱하고 1 더하면 6이 되겠다. 그치?
그럼 얘는 로그 2의 x의 절대값의 2배가 마이너스 4부터 6까지인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로그 2의 x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의 절대값이 2의 마이너스 2제곱부터 2의 세제곱까지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x의 절대값 4분의 1부터 8까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정수 x 정수는요, x의 절대값이 1, 2, 7까지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7까지니까요. 정수의 개수는 14개가 되는 거야. 얘는요, x에 음수를 넣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음수가 들어가도 어차피 제곱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쪽 넘어갈 때요, 요렇게 x의 절대값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x의 절대값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얘는 수원에서도 주의해야 될 내용인데, 여러분한테 혹시 y는 로그 4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나오면 얘를 y는 로그 2의 제곱의 x제곱이니까 y는 로그 2의 x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지.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요. y는 로그 2의 x의 절대값이라고 해줘야 돼요. 지금 이 그래프는요,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 이 그래프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그래프는요, 양쪽에 선대칭 도형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혀 다른 그래프다. 꼭이에요. 시험에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어. 얘로 가지 말고 얘로 가야 된다는 게.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풀어주면 큰일 나.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밑에 있는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그 밑에 있는 문제 보면 228번. 자,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배의 코사인 세타의 n제곱. 얘가 수렴할 조건을 구하여라. 뭐? 2배의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면 되고요. 첫 항이 0이 될 조건은 여기에 들었지? 첫 항과 공비가 같으니까. 선생님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거 주의해야 돼서 그래. 첫 항하고 공비가 다를 때는요, 첫 항이 0이 될 조건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오면 그거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네. 229번은 그거구나. 그걸 풀자. 229번. 229번을 볼게요. 자, 229번을 보니까 x 더하기 3분의 x, x 마이너스 2 더하기 9분의 x, x 마이너스 2의 제곱. 얘는 첫 항이 x고 공비 r이 3분의 x 마이너스 2 등비 수열이잖아. 그죠? 그럼 얘가 수렴할 조건은요, 첫 항 x가 0이거나 또는 3분의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여야지 되는 거다. 그래서 양변에 이거 3 곱하면 마이너스 3부터 x 마이너스 2가 3까지. 양변에 2 더하면 x는 몇부터야? 1부터 5까지. 아우 씨. 얘가 저 무한급수가 수렴할 조건이 되는 거다. 마이너스 1부터 제한다. 그래갖고 짜증이 났었던 거야. 여기 들어가 있어서. 얘는 왜 들어가 있고 난리냐고. 230번이 안 들어가겠다. 그치? 아니야, 그것도 들어가네. 아, 참, 이게. 안 들어가 있어야 참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요게 첫 항이 0이 될 조건을 꼭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3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32번.
232번은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제곱이 수렴한대요. 얘가 수렴한다는 거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란 소리가 되겠네. 그죠? 그랬을 때 다음 급수 중 항상 수렴하는 것은 1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제곱의 n제곱 r의 2n제곱. 그럼 얘는 r제곱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때로는요 그래프로 보는 게 정확할 수 있어. 야 r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일 때 r제곱의 값은 그래프가 요렇게 생겨서 요 값부터 요 값까지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r의 범위가 이렇게 되면 r제곱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니까 수렴해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죠? 때로 이렇게 그래프로 봐주는 게 정확하다고요. 예, 뭐 그래프로 안 보고 수식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두 번째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r-1의 n제곱. 그러면 3분의 r-1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r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0까지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0까지는요 수렴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예. 자 3번도 수렴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3번도 돼 해보면. 근데 4번 보면 시그마 r은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r-1의 n제곱은요. 4분의 r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4분의 1까지잖아. 그지? 그러면 거기서 1을 빼면 4분의 r 빼기 1은 마이너스 4분의 5부터 마이너스 4분의 3까지라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돼야지 수렴하는데 지금 얘는요 마이너스 4분의 5부터 마이너스 4분의 3까지가 돼서 벗어나는 부분이 존재를 하겠다. 그래서 수렴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반드시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 수렴하는데 얘는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R값의 특정 범위에서는요 수렴하지 않는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마이너스 4분의 3까지니까 요 범위는 수렴하지 않게 되는 범위가 되니까 얘는 반드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없겠다.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4번이 답이네. 자, 뒤로 넘겨보면요. 자, 뒤로 넘겨보면 정어 판별 문제가 이렇게 섞여서 나와 있는데 일단 하나만 보죠. 233번. 자,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면서 기억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근데 문제에서요 등비 수열 AN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 요 말이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하죠. 등비 수열이면 공비만 갖고 따지면 되는데 그냥 다음 수열에서 하면은요 무한급수 이론까지 섞어서 풀어야 됩니다. 얘는 등비 수열이니까요 공비만 갖고 푸는 거예요. 자, 얘가 수렴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2n도 수렴합니다. 그럼 얘는 AN을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하면 A2N은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의 짝수항만 갖고 만든 거 아니니? 그럼 첫 항이 AR이 되고요 공비가 R제곱이 되면 이러한 등비 수열이 되겠다. A2N은 A2N은 첫 항이 AR이야. 공비가 R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세요? 그리고 얘가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R은 마이너스 1부터 1이거나 A는 0인 거야. 그럼 얘는요. 첫 항이 AR이고요. 그 다음 얘는 R제곱의 범위는 0부터 1까지가 됐겠지. 아까 따진 거 아니야.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R제곱의 범위는요. 0부터 1까지가 나오겠다. 그러니까요. 얘는 수렴하겠죠? 얘가 0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되는데 만족하니까요.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렇지? 예. 아니 얘가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나 첫 항이 0이면 된다고. 그럼 첫 항이 얘면 얘는 0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건 무조건 만족하잖아.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수렴하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en 마이너스. 얘도 똑같네. 자, an이 a 곱하기 r의 n-1이 되고 얘가 수렴한다는 거. a는 0 또는 r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얘는요. a의 en-1. 첫 항은 a고 공비가 r제곱인 등비 수열이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수렴하려면 a는 0 또는 r제곱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면 되는데 요 범위에서는요. r제곱의 범위가 0부터 1까지가 나오니까 요 범위 안에 들어가서 얘는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요것도 그렇게 풀었어야지 정확한 건데. 야, 얘가 0이거나 r제곱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로 수렴하는 거야. 그런데 r이 요 범위면 r제곱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여서 무조건 이게 만족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참이 된다. 얘는 수렴한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a가 0이거나 r은 이건데 얘는 a가 0 또는 얘가 되면 만족하는데요. 얘가 되면 만족하는데 r제곱의 범위가 요 안에 들어가니까 얘가 0이든지 얘가 요 범위 안에 들든지 그래서 무조건 만족된다가 되겠다. 그런데 디귿은 어때? 디귿. 자, 디귿은 뭐야? 시그마 n인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n 플러스 3분의 1 얘가 수렴하면 야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의 n 꽤 더하기 3분의 1은 0인 거 아니니? 그죠? 그러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 되니까 리미트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다. 예.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가 수렴한다. 어떻게 수렴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닌데 무조건 발산이지 얘는.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네. 자, 그래 여기까지 또 푸는데 한 10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보기 미은에 네. 수렴이 아니라 발산이. 볼 사람도 없겠지만. 여기 선생님이 실수했네. 얘가 발산이면 얘가 발산이라고 돼 있어. 여기. 자, 그러면 얘가 발산하면 얘가 발산한다. 그러니까 발산해서 발산 보여주기 힘들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의 대우가 뭐야? 이거의 대우가 대우를 따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2n-1이 수렴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 이게 참인지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럼 얘가 수렴하려면 얘는 일반항이요. a 곱하기 r제곱에 n-1제곱이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수렴한다라는 건 a는 0이거나 r제곱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는 소리죠. 그렇지? 그러면 a는 0이거나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면 되는데 야 r제곱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나온다는 건요. 우리 r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나온다는 소리는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는 소리가 되겠지? 야, r제곱이 여기는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r제곱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란 소리야.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란 소리가 되겠어. 그래서 얘가 만족되면은요, R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니까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대우로 따라주시면 되겠어요. 야, R제곱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면 R은 무조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 거야. 그렇지, 그렇지? R제곱이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없죠. 실수해서. 그런데 수식으로 쓰면 그렇게 된다. 그 다음 유형은요, SN을 갖고 AN을 구해서 뭐 풀라는 문제가 나와요. 이거 뭐 무한급수 문제이긴 한데요. SN으로 AN을 구해서 구하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걔부터 풀어볼까? 예. SN이 주어질 때 AN을 구하는 방법. 교과서에 AN이 SN일 때가 있다. N은 1일 때. 그 밖에 AN은 SN 빼기 SN-1을 해. N이 2보다 떠나가지고.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풀게 돼 있죠. 근데 선생님은 얘를 약간 바꿔서 S0가 0이면 얘는 AN이라는 수열이 첫 항부터 동일한 성격의 수열이니까 그냥 AN은 SN 빼기 SN-1 하면 돼. 그런데 S0가 0이 아니면 얘는 AN이라는 수열이 첫 항과 나머지 항의 성격이 다른 수열이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A1은 따로 S1으로 구하고 그 밖에 AN은 SN 빼기 SN-1로 구하자. N이 2보다 크거나 선생님은 이렇게 여러분들 가르쳤죠. 예, 그래서 SN을 보고요. 얘가 이러한 수열이 될지 이러한 수열이 될지를 여러분이 짐작을 해주면 좋겠어요. 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236번 236번을 보면은요, SN 2분의 N 곱하기 3N 플러스 1이야. S0는 0이잖아. 그치? 그럼 이 수열로 AN을 구하면은요, 이 수열은 첫 항부터 동일한 성격의 수열이니까 그냥 AN은 SN 2분의 N 곱하기 3N 플러스 1. 그래서 빼기 SN-N-1 곱하기 여기다 N-1을 집어넣으면 3N-2가 되죠. 그래서 이걸로 AN을 구하면 됩니다. 예. 2분의 1로 묶어주고 전개해주면 3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는 3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5N 플러스 2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6N 마이너스 2가 되죠. 얼마야? 뭐 이렇게 복잡해? 2분의 1 곱하기 7N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 틀렸는데? 너 왜 틀렸니? 왜 틀렸지? 머리 아파. 야, 어떻게 계산이 틀린 거야? 3N제곱 플러스 N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5N이구나. 참. 예. 플러스 5N이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6N 마이너스 2니까 3N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AN이 3N 마이너스 1인 거야. 예, 계산 살짝 잘못했네. 자, 그러면 구하라는 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분의 1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3N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다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3N 플러스 2가 돼서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하면 되잖아. 그죠? 니네가 잘 풀어요. 나는 암산을 하겠습니다. 3분의 1 그리고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값은 6분의 1이 되겠어요. 뭐 여러분이 푸는데 지장 없을 건데 선생님처럼 암산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이거 암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 여러분이 정확하게 몇 번 풀어보면 이거 암산할 수 있어. 예? 자, 그 다음 문제 237번 237번은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12 곱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3의 N제곱이다. 그럴 때 1항부터 1항, 2항, 3항, 1항, 3항, 5항, 7항 홀수항의 무한대까지 합을 구하래요. 예. 그럼 일단 얘는 SN인 거잖아. SN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역시 X0부터 구해보면 12 곱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3의 0제곱 0이 되네. 그죠? 그럼 얘는 첫 항부터 예, 동일한 성격의 수열이에요. 그럼 SN이 12 마이너스 12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이면 S의 n-1은 12 마이너스 12 곱하기 4분의 3의 n-1제곱이 될 거야. 예,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면 AN이 되겠네. 이거 없어지고 위에서 아래 빼면 얘는 플러스가 될 테니까 12 곱하기 4분의 3의 n-1제곱 빼기 12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이 되겠다. 그럼 얘는 공통인 수가 12 곱하기 4분의 3의 n-l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라는 3 곱하기 4분의 3의 n-1제곱이 AN이 되겠다. 근데 구하라는 게 뭐야? 1항, 3항, 5항 땡땡땡땡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2n-1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요 a의 2n-1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n 자리에 2n-1을 넣으면 2n-2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 a의 2n-1은 3 곱하기 16분의 1의 n-1제곱이 되겠다. 그렇지? 요 2 뽑아갖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공비가 16분의 1이에요. 그래서 1-16분의 1 초탕은 3이 되겠네요. 얘가 16분의 15, 15분의 16 그래서 5분의 16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도록 하세요. 자, 또 틀렸어. 너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가 4분의 3이었지. 아, 야, 여기가 4분의 3이었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16분의 9예요. 얘가 16분의 9입니다. 여기만 고치면 돼. 자, 그래서 16분의 얘가 7이 되니까 7분의 16이 됐어요. 7분의 48. 야, 여기가 4분의 3인데 왜 4분의 1로 갔냐고. 그래서요. 예, 정신을 딴 데 팔아먹고 있네. 좀 마음이 급해서. 예. 하나를 더 하려고 했는데, 예, 그거 하면 시간이 좀 늘어질 것 같다. 예. 여기까지만 마무리하세요. 내일 테스트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형 몇 개야? 13개지? 예, 13개. 예.